해밍웨이는 초인의 삶을 살았다. 초인이란 그가 특별한 능력을 가졌다거나 대단한 업적을 이뤘다는 뜻이 아니다. 평범한 사람은 가늠할 수 없는 사이즈의 삶을 살았다는 의미이다. 그의 삶의 범위는 적어도 이 책을 쓰는 내 이해력의 한계, 저 너머까지 닿아 있다. 해밍웨이는 1899년부터 1961년까지 62년을 사는 동안 사후에 나온 원고까지 30여 권의 책을 써냈다. 그는 거의 모든 장르의 책을 써서 출판했다. 소설과 에세이, 논픽션을 썼고 제5열 같은 희곡과 시들도 있었다. 그중 소설 10여 편이 할리우드에서 영화로 제작되었고 장편소설 태양은 다시 뜬다, 무기여 잘 있거라,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다. 해밍웨이는 또 무려 7천여 통의 편지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소설을 쓰지 않을 땐 편지를 썼다. 편지들은 배와 열차와 트럭을 통해 이 대륙에서 저 대륙으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어렵사리 오가곤 했다. 편지들의 주된 내용 중 하나는 어떻게 하면 편지가 정확하게 제때에 배달될 것인가 였다. 그렇게 많이 쓰면서도 그는 항상 뭔가를 읽고 있었다. 그는 쓰기 광이면서 읽기 광이었고 그가 쿠바 저택에 남겨놓은 장서만 9천여 권에 달했다. 해밍웨이는 제1차, 제2차 세계대전, 그리스 터키 전쟁, 스페인 내전과 중일전쟁에 참전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는 큰 부상을 입고 훈장을 받았고 자신이 불사의 몸이라고 편지에 썼다. 스페인 내전에서는 반파시즘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으며 중일전쟁에서는 나중에 공산혁명을 성공시켰던 조우언라이를 취재하기도 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쿠바에서 사조직을 만들어 독일 잠수함을 쫓기도 했고 프랑스에서는 레지스탕스 산악 부대를 이끌기도 했다. 그가 전쟁에서 얻은 경험들은 전리품처럼 그의 소설들에서 요긴하게 쓰였다. 해밍웨이는 전장에 있지 않을 때에도 죽을 위험과 함께했다. 그는 바다 낚시와 아프리카 사파리 사냥, 권투, 투우 같은 위험한 스포츠를 말년까지 즐겼다. 음주운전도 그만두지 않았다. 그는 평생 32번의 사고를 당했고 질병을 앓은 횟수도 36번이었다. 그 중에는 진짜 죽을 뻔한 비행기 사고가 2번 있었고 생전에 죽었다는 오보가 3번이나 세계 언론을 탔다. 또한 죽기를 바라는 사람처럼 술을 마셨다. 그는 40대 때부터 위스키를 매일 1리터씩 마셨다. 해리스파나 엘 플로리디타 같은 그의 단골 술집들은 세계 최고의 술집에 선정되었고 그가 즐겨 마신 다이킬이나 모히또 같은 술은 지금은 그 자신보다 더 유명해졌다. 해밍웨이는 한 장소에 붙박인 삶을 살지 않았다. 그는 4대륙 20여 개 나라의 삶의 흔적을 남겼고 창작도 온갖 도시에 온갖 호텔을 옮겨다니며 했다. 한 여성에게 머물지도 않았다. 그는 4명의 여성과 결혼과 이혼을 반복했고 애인들도 적지 않았다.
그는 결혼과 이혼을 반복할 때마다 굵직한 작품들을 써 발표했다. 해밍웨이의 이러한 삶의 기록들을 볼 때 노벨상 수상은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을 정도다. 어떻게 그는 그 많은 글을 쓰고 그 많은 책을 읽고 그 많은 사고를 당하고 그 많은 병을 앓고 그 많은 여행과 이사를 다니고 그 많은 연애를 하고 그 많은 전장을 쫓아다닐 수 있었을까? 그에게 주어진 1시간, 하루, 1년은 내게 주어진 1시간, 하루, 1년과 다른 길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 그는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것이 해밍웨이 기행을 준비하면서 내가 줄곧 가졌던 의문이다. 어떻게 단 한 사람이 그 모든 삶의 이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모든 기록을 단 하나의 삶만으로 남길 수 있었을까? 그의 삶의 사이즈는 분명 내 삶의 사이즈를 비교할 수도 없게 초과한 것이었다. 그는 죽음까지 너무나 극적이었다. 그는 어떻게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이 평생 체험할 수 있는 사건의 총량을 한참이나 초과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해밍웨이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해밍웨이를 모르시는 분은 아마 드물 거라고 생각됩니다. 책을 안 읽어보셨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한 번쯤은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해밍웨이의 옆모습도 익숙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해밍웨이 그 시대는 정말 많은 예술가들, 특히 작가들이 모두 자기 색깔을 뽐내면서 다양한 어떤 문학 세계를 보여주던 시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시기의 작가들을 논하자면 정말 많은데요. 이 시기의 작가들이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이유는 이 시기의 작가들에게서 영향을 받은 작가들이 지금 현 시대의 어떤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해밍웨이도 거기서 절대 빼놓을 수 없죠. 지금 활동하고 있는, 지금 대단한 작가라고 칭해지는 작가들, 현 동시대의 작가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작가 중 한 명이 해밍웨이라고 많은 작가들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혹은 해밍웨이를 거론하지 않아도 당신은 해밍웨이에게 영향을 받았군요 라는 질문에서 피해갈 수 있는 작가는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사실 해밍웨이를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전격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도 5권이 있네요. 이거는 한 권으로 치고 그래도 4권이 있네요. 무기여 자리 거라든지 몇 개 해밍웨이 책을 몇 개 언급해 볼래? 해밍웨이가 뭐 썼지? 라고 말하면 그래도 최소 5개 이상은 헷갈리지 않고 이렇게 줄줄이 될 수 있죠. 해밍웨이 작품은 영화되기도 했고 많이 영화되기도 했고 또 다른 작가들의 글에서 많이 언급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해밍웨이 이후의 문학이 해밍웨이에게 아주 큰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처음 낭독해 드린 부분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해밍웨이가 분신술을 썼나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해밍웨이의 삶이 정말 우리 흔히 전국구라고 말하죠. 이분은 전 세계를 무대로 종횡무진하시며 정말 열정을 불태운, 삶을 불태운 작가처럼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그 와중에도 그렇게 술도 마셨다고 하고 결혼도 몇 번씩 하고 그 와중에도 책도 그렇게 많이 써내고 그 많은 책들이 아직까지 고전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을 보면 한 사람이 맞나? 분신술을 썼나? 아니면 시간을 초 단위로 나눠서 쓴 건가? 잠은 잤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제가 해밍웨이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자면 약간 마초적인 성향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해밍웨이에 대한 생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해밍웨이 자신이 가진 어떤 그 남성성에 대한 갈망과 어떤 혼란의 표출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해밍웨이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겠죠. 저처럼 약간 달가워하지 않는 분들도 많을 테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밍웨이의 책을, 해밍웨이의 소설을 한두 번쯤은 만나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너무 많은 곳에 해밍웨이가 있어요. 그 흔적들까지 쫓다 보면 이건 뭐 내가 삶을 통째로 바쳐서 해밍웨이의 흔적만 찾아다녀도 천만년 걸리겠다 뭐 이런 기분이 들 만큼 하드보일드 한 소설을 썼던 작가는 하드보일드한 삶을 살았다고 보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드보일드라는 단어에서 연상할 수 있는 것들과 달리 의외의 면들도 아주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게 되는 기회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딱딱한 전기? 평전 같은 것들은 쉽게 읽히지도 않고요. 이 책에서는 해밍웨이의 문학과 해밍웨이의 흔적과 해밍웨이의 삶에 대해서 쫓아가며 썼는데 우리가 알고 있던 해밍웨이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해밍웨이가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었던 해밍웨이와 알지 못했던 해밍웨이에 대해서 읽으면서 해밍웨이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밍웨이를 썩 좋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밍웨이의 글이 정말 멋지다, 대단하다, 엄청나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는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해밍웨이라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았을까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속에 담겨있는 해밍웨이와 해밍웨이가 쓴 글들 속에 담겨있는 해밍웨이는 조각 모음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속에 담긴 많은 해밍웨이들이 이 속에서 실체화되어서 저희에게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죠. 짜잔, 나 사실은 이런 사람일 수도 있어. 이 책을 읽지 않았다면, 이 책을 통해서 해밍웨이의 다양한 모습들을 발견하지 않았다면 아마 이 많은 소설 속에 해밍웨이의 글들 속에 등장한 인물들에서 해밍웨이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단정하고 아마 이런 인물이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물론 해밍웨이의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단순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밍웨이 소설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을 우리가 애증의 감정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는 게 아닌가. 미워할 수만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는, 그래서 어딘가에 실제로 존재할 것만 같은 인물이라고 여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해밍웨이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지 않으시나요? 아니면 해밍웨이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나요? 아니면 혹은 해밍웨이에 대해서 나는 해밍웨이 책 다 읽어봤어. 해밍웨이에 대해서 알 만큼 알아. 라고 하실까요? 네. 어떻더라도 이 책을 통해서 또 다른 해밍웨이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클래식 클라우드 6번째는 해밍웨이 20세기 최초의 코스모폴리탄 작가라는 부제입니다. 코스모폴리탄, 아마 해밍웨이가 최초가 아닐까,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지구가 해밍웨이를 감당했던 게 아닌가 그 시기에 지구가 싶습니다. 해밍웨이를 따라가는 여행을 실제로 다 하시려면 벅차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행히 백민석 작가님께서 저희 대신 여행을 해주셨으므로 저희는 즐겁게 읽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중에 한 군데쯤은 직접 가볼 수 있으면 좋겠죠. 저는 특히 쿠바가 가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어디를 희망 여행지로 선택하실지 궁금해집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